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동호 선생님 모시고 4.15 총선의 의미와 현재 판세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또 더 나아가서 이 승리의 전략까지 한번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4.15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제 전공이 뭐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제가 기사과에 전향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동안 사실은 저의 전공 중에 하나는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네, 공산주의들은 가장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네. 전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맨 처음에 배우는 것은 전략 전술을 배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중을 선동하고 네.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들을 혁명으로 이끌 것이냐라는 네. 전략 전술을 배웁니다. 저는 전향 과정에서 대한민국 폭력혁명이 불가능하고 또 폭력혁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오히려 대한민국은 그동안 성공한 나라였다는 그런 관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다음 관심은 그렇다면 이 성공한 대한민국에서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정권이 네. 있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권력이 필요할 거고 네. 또 만약에 불순한 의도를 갖고 네, 있는 체제 세력도 정복을 해도 체제 정복할 사람도 권력이 필요할 네. 거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헌정 체제에서는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네. 선거를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유민주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자신의 주권을 투표를 통해서 행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주권을 대표자에게 일정 헌정 기간 안에, 헌정이 정하는 기간 안에 또 헌정이 정하는 법률과 헌법이라는 권위 그리고 그 범위 안에 위임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네. 혹은 연임되는 국가는 뭐 4년씩 8년 네. 이런 식으로 위임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게 위임한 기간 동안 위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잘했는지 한번 따져서 네. 또 다시 그 다음 대표자를 뽑거나 그 정당의 후보자를 뽑기도 하죠. 네. 이게 이제 그 민주적인 헌정 체제에서 하는 그런 그 주권자들의 투표 행사고 그리고 주권자들을 통해서 권력을 잡는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야 그렇다면 우리 민주헌정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권력이 필요한데 그 권력을 잡는 방법은 결국 선거다. 네. 그래서 선거를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선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거를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선거에 관련된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의 전문가가 굉장히 네,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 네. 이승현 선생께서 아시다시피 그 선거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르치죠. 예, 그런 뭐 민주당도 그런 학교가 있고 네. 공화당도 뭐 있고. 공화당도 리더십 인스티튜트 같은 네. 데서는 그 단기 뭐 선거 전략 스쿨에서 네. 또 장기 스쿨까지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가르치죠. 뭐. 예, 그래서 공화당의 선거 전략가들은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네. 거기 출신이죠. 예,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이런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운명이 바뀌잖아요. 네. 그런데도 선거에서 참 연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정당의 내부에 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선거를 연구하지 않아요. 대략 감으로 또 뭐 과거에 해왔던 방식으로 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선거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전향하면서 네. 그다음에 권력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네. 그 권력은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획득한다. 네. 그 선거를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연구하게 됐는데 사실은 지난 이명박 선거 때는 제가 이명박 선거에 캠페인 참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국민 성공 시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네. 이런 캠페인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죠. 예, 그게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아시지만 성공한 기업 같지 않습니까? 네. 기업가였어요. 그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명박의 성공 이미지와 그리고 이것이 국민 모두에게 성공하는 나라로 훨씬 더 도약하는 나라로라는 캠페인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뭐 그 선거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박근혜 때는 그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로 네.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선거 전략에 기여를 했고 또 뭐 최근에는 그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던 2016년도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지방선거 도중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곤란했죠.
그때 제가 그때는 새누리당인가요? 네, 새누리당의 그 중앙선대위 뭐 선거 전략 준비 팀에 제가 팀장으로 있었어요. 그 기억하였었고 그리고 17년도에 결국 탄핵당하고 대통령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정당의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거의 뭐 지지도가 4%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그 대통령 선거 캠프에 제가 참여해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때 홍준표 후보가 당시에 뭐 이번 선거는 체제 전쟁이다. 네. 그리고 주사파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제가 만든 캠페인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여의도연구원에 갔었죠. 그리고 선거 마치고 홍준표 씨가 대표가 되면서 저랑 뭐 다른 개인적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닌데 선거 때 그 메시지를 만든 뭐 공을 인증했더니 저보고 여의도연구원에 뭐 있어 그래서 제가 상금 부원장 있어서 그래서 뭐 사실상 대통령 선거도 큰 선거는 지금 세 번째요. 그러니까 이명박 선거, 박근혜 선거, 홍준표 선거.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총선거, 지방선거를 경험해봐서 사실상 뭐 선거 전략가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선거에 뭐 예를 들면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뭐 저한테는 상당한 그 즐거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거는 이번 선거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유권자들 특히 이 TV를 시청하신 분들께서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선거에 맞게끔 본인의 마음가짐을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거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의미를 알아야 투표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당이 가장 중요한 건 그 투표할 이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번 선거를 규정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체제 전쟁의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체제 전쟁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는 1948년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한국에 도입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헌정체제를 대한민국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그 체제가 사실상 성공하는 체제가 됐죠. 뭐 아시지만 1948년도에 두 나라가 동시에 떴잖아요. 그 남쪽에는 우리 대한민국, 북쪽에는 북조선. 이게 떴는데 지금 현재 70년이 넘은 지금 현재 세계적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고 뿐만 아니라 무역량으로 치면 세계 7위 정도에 가 있는 아주 성공한 나라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 대한민국 같은 성공을 거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후진국 중에. 그런데 지금 북한은 어때요? 아시지만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 그 유lik을 취하는 나라가 됐어요. 북한의 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탈출한 나라가 됐고 그리고 뭐 지금 식량이 부족해서 사실은 공갈 협박해야 그리고 빌어야 자기 백성을 먹이는 그 나라가 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자유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시고 아십니다만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치명적 결함이 몇 개 있습니다. 무한정 자유를 허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허락하잖아요. 그 자유는 어떤 사람에게도 허락되냐면 그 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내심에 이 민주헌정 체제를 파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자유가 허락돼요. 근데 그걸 막는 게 굉장히 어렵죠. 국가보안법 같은 거. 그래서 국가보안법 이런 체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예를 들면 뭐 사상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를 탄압한다 해서 지금 사실 무력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에게도 자유가 허용됨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것이
사실은 공산주의고 주장합니다. 네. 특히 80년대 이후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뭐 대학이라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엘리트들이 그렇죠. 거의 모든 엘리트들이 대학을 통해서 배출하잖아요. 근데 그 대학가가 한 20년 이상 거의 주사파에서 완전 장악돼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성장했죠. 네. 오늘날. 뭐 아시지만 일부는 정치권에 가서 지금 지금 원내대표도 전대 출신이죠. 네. 지금 뭐 이인영 원내대표. 네. 그 다음에 지난번 대통령 비서실장 뭐 초임부터 했던 임종석 씨도 네. 뭐 전대협 주사파 출신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실상 우리 그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대협 주사파 출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권에 지금 사실상 한 축을 장악했고 그리고 정부까지도 장악했고 네. 그뿐만 아니라 그 주사파 출신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일부에는 교육계로 들어가서 정교조를 통해서 교사 지금 학생들의 지금 사실 생각을 거의 뭐 장악하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계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민주언론, 한국 민주노총 산하에 네. 민주노총 산하에 언론 노조가 사실상 뭐 KBS, SBS, MBC 다 장악하고 있죠. 네. 신문까지도 거의 다 장악한 상태에서 사실은 거의 언론 독재 나라로 가고 있다고 그렇죠. 할 정도로 다양한 목소리 얘기했잖아요. 네. 다양한 의견은 거의 없을 네. 정도로 그리고 뭐 거의 문재인 정부에 거의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네. 뭐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지금 언론으로 갔고요. 법조계로 간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민변 출신들이 지금 현재는 거의 대법원까지 지금 장악한 상태. 사실상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장악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했어요. 네. 전대열이 그리고 주사파가 가장 위험한 것은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뭔가 좀 개선해보자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현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전대 주사파가 갖고 있던 전략 전술은 뭐냐면 북한과 연방으로 해서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생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근데 여전히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반미로 가고 있고, 그래서 반미 친중으로 가고 있고, 네. 한편으로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 가진 자를 증오하는 네. 반자본주의 사상을 갖고 네.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가면 재벌들 지금 욕하고, 또 재벌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넌 지금 예를 들면 삼성, 지금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자리 부를 가장 많이 창조하는 삼성, 현대 다 지금 그럼 롯데 총수도 지금 감옥 간 상태고 네.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반자본주의, 반시장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연부의식을 갖고 있고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이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체제로 꿈꾸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씨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간다고. 네. 어때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가고 있죠. 그렇죠. 어떤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꽃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좌파 독재, 좌파 폭정의 시대로 가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진 나라가 사회주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번 선거는 결국은 이제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성장한 장성한 이 주사파 세력, 그다음 공산주의 세력들 이들이 성장해서 오늘날 사회의 각계각층을 다 장악하고 또 한편으로 이들이 정권의 핵심부에 들어가 핵심을 장악해서 결국은 맨 마지막 단계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우리 자유우파에게는 있는 거죠. 지난번 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네, 고영주 변호사님. 재판에 회부됐던 고영주 변호사님이 이분이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여러분이 자유 대한민국을 피를 흘리지 않고 지키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선거일 거다. 만약에 이번 선거를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선거가 있을런지 혹은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지속 가능할지 모르겠다. 공산주의 연방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다.
냉랭하게 흘러갈 거라 보시는 거죠. 우려를 고영주 이사장이 했거든요. 네.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표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이상 대한민국을 성공으로 이끈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그렇지 않으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이거를 그래서 이 자유민국을 지키는 선거다. 라는 것이 이번 선거의 의미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흘러가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우선 이제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네. 선거의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이 한 표, 이 소중한 주권을 네. 어떻게 행사냐에 따라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자칫 잘못하면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회주의 나라로 갈 수가 있다. 라는 위기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